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음악은 우리 몸의 파장과 가장 유사한 소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울림이 같다는 것은 동질감, 이해, 안락함을 의미하죠. 동질감을 통해서 우리는 지친 심신을 쉬게 합니다. 이해를 통해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안락함을 통해 또 다른 내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가요, 팝, 민요, 클래식 등등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공짜로 평등한 감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래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다고요? 저도 왕초보니까 저하고 함께 오늘의 저자분을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제가 클래식 말씀드렸죠. 우리가 클래식 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매니아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클래식은 한쪽으로 완전히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채원 선생님 모시고 중간지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일단 네. 제목이 저도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진짜 문외한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첼로 소리를 좋아해요. 네. 첼로 곡은 조금 이렇게 듣고 그런 편인데 네. 그거 외에는 정말 너무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휴일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네. 이거 좀 열심히 보면 핑계입니다만 진작 좀 열심히 볼 걸 언제 내가 이걸 또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나이 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니면 이제 젊더라도 내가 언제 또 저걸. 네. 클래식이 왠지 그런 어떤 과제나 텍스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선생님 첼로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예. 첼로라는 악기가 뭐 크기나 모양이 사람 예, 예. 몸통 비슷한 그 정도.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소리도 그
편안한 남자 목소리 예.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연주하면 옆에서 누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제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예. 그 클래식의 악기들은 사실 또 사람 목소리를 예. 확장하고 연장하고 예.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악기들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다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클래식이 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 문이라는 건 뭐 단절 열리는 게 문이지만 예. 일단 닫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문이죠. 괜히 자기 스스로 예. 벽, 그들만의 성벽 속에 예, 있는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다 그런 느낌까지 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예.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은 있잖아요. 그럼요. 그, 예. 그 음악 선율이란 게 사람 본성에 닿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꼭 클래식 들어야지 그럴 필요 없죠. 클래식이라는 것도 뭐 역사 속에서 발전해서 역사 속에서 진화하고 또 소멸하거나 해체되기도 하고 또 특정 지역, 서양 음악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으로 뭐 상위 음악이다. 그런 식으로 음악에 서열을 짓는 태도. 그거는 우리가 그건 좋지 않죠.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음악을 잘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틀으면 나오는데 예, 잘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음악을 좀 안다고 좀 자기가 선민의식을 가져도 안 될 것이고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있죠. 예. 그 뭐 말씀 나온 김에 뭐 최근에 뭐 서울시향이 투명한 운영 문제 정명훈 선생이 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비판을 하면 그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고 비판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면 그건 조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반박이 나오는 게 뭐 정명호 선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뭐 다 뭐 그 자체로는 있지만 그 비판을 하는 사람 가리켜서 음악에 대해서 뭘 모르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막말이 되는 거고 그죠? 막말인 거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클래식을 아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그 이제 서울시향 관련해서 쓰신 글을 제가 이제 읽고 보셨군요. 그래서 음악밖에 모른다는 건 굉장히 저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 글 읽고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 음악 감독이기도 하고 음악가 정명훈이기도 하지만 시향 지휘자로서 또 그 이외의 면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까지 그런 분 다 짚어주셔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뭐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걸 좀 원치는 않지만, 조금 정명훈 선생이 뭐 파리 바스티유에서 정치적인 갈등, 희생양으로 이제 좀 물러나실 때 그때 음악밖에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순수하게 그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뭐 힘도 있으시고 영향력도 있으시고 인기도 높으시니까. 조금 더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셔야 하는데 한다고 보는데 계속 음악밖에 모른다면서 하는 건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뭐 그 부분 뭐 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제 발언이 미미하니까 별로 반응이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한테 음악을 좀 모르시는 것 같군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선민의식이나 우월의식이 발로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건 좀 시정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악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히려 클래식 음악 모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컴플렉스를 갖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도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음악인데 그걸 내가 게을러서 못 들었구나 하는 게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저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거였는데. 있는데 그게 뭐 본인의 죄라고 얘기한다면 지나치게 도덕적인 거죠. 게을러서 그렇죠, 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게으르다고 지금 다른 분들까지 비판하시는 아니 그냥 저 게으른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누구나 자기 좋아하는 음악이 최고인 거죠. 물론 그 이른바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음악들이 뭐 문학으로 치면 뭐 셰익스피어나 뭐 도스토옙스키나 좀 오래오래 그쪽으로 가서 읽을만 하고 그리고 또 뭐 깊은 성찰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명작인 건 틀림없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뭐
브람스, 차이콥스키, 마할러 등등. 그렇지만 뭐 음악의 이제 서열을 짓는 태도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 뭐 우리가 뭐 막 무슨 탐정 소설 좋아하고 뭐 괴기 소설 좋아하는 사람을 뭐 우습게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양 클래식 음악도 그 좀 크게 봐서 교회 음악 빼고 16세기 말 17세기 그때 이제 최초의 오페라 몬테베르디 오르페오가 나오고 그 무렵부터 이제 그 20세기 초 그러니까 마을러 음악 그다음 쉔베르크 음악 여기 나온 20세기 초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이제 서양에서 발전해 온 그런 음악이다. 이게 역사 속에 있는 거고 절대로 홀로 고귀하고 홀로 뭐 고상한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랄까 클래식을 모르면 나는 무식한 거 아니냐 그런 자책 그건 가질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걸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클래식도 알면 뭐 이것도 알면 좋은 거다. 그 정도. 제가 그 지점이거든요. 네네. 아, 이것도 알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딱 상식적으로 아주 타당한 지점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게으르다고 말씀을 드린 건 네. 이제 옛날 같으면 집에 이제 말하자면 음향기기가 있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지금은 정말 널렸거든요. 그렇죠. 예, 핸드폰으로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세상인데 게으른 거 말고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또 문제가 되겠죠.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뭐 듣고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뭐 부지런해서 말게 된 건가요? 남보다 제가 뭐 똘똘하거나. 아, 그래도 특별히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운이라고 한다면 운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셨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옆에서 자꾸 들어서 익숙해졌던 거고요. 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그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은 안 했어도 상처를 크게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베토벤 5번 누나가 남겨놓고 가신 LP를 듣고 이 음악이란 게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갑자기 깨달은 거고. 그때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전공을 못했지만 전공은 안 하시고 못했고 뭐 MBC에서 PD 노릇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때도 살아왔지만 음악을 계속 PD 쪽을 그쪽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PD 생활하면서 뭐 교양 PD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를 다 했죠. 다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 같은 우리 현대사 진실발견 저는 기억납니다. 그런 것도 했지만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제 뭐 클래식 음악도 했죠. 특히 한국 출신 음악가 아까 말씀드린 제 존경하는 정명우 선생님이나 뭐 정경화 선생 뭐 그런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세라장 장영주 등등 그걸 하는 이제 말하자면 혜택을 누리고 뭐 행운을 누린 거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음악가로서의 삶은 제가 포기를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72년에 누나가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음악 좋아하는 걸 자각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MBC를 떠나면서 이제 새로 뭘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방송 전문가가 되긴 했죠. 다큐멘터리 전문가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음악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후배들이 많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만드는 그 트렌드랄까 노하우 그것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기도 좀 버거운 감도 없지 않고 그럼 뭘 할 건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 좋아하는 건 음악이었지. 요게 뭐 당장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러지 못해도 그러진 않았죠. 뭐 절대로 굶어 죽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자. 그래서 그 해직된 이후에 말하자면 음악사 음악 이론 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써서 이제 또 우리 방송 동료들 언론계 선후배들 참 힘든 여건에서 이제 그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와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썼죠. 하다 보니 이제 책으로
늦게 나올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시지만 활자로 또 음악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책을 내시면. 네네. 그래서 이 작업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야죠. 예. 제가 한 가지 선생님한테 욕심을 내면은 이 책에 나오는 현지를 다 한번 답사를 하시고 여행기와 클래식을 같이 접목을 해서 네.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사실은 뭐 MBC 다니면서 음악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거든요. 빈 필하모닉 찍으러 뭐 이제 가셨겠죠. 루트셀랜드 가고 뭐 정명훈 선생 촬영하러 뭐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파리 뭐 정경화 선생 찍으러 레븐햄 그런 데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행기를 쓰고도 남을 만큼 제가 경험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업무잖아요. 네, 그때는 촬영이 주 목적이니까. 지금 가시면 다른 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차비가 문제인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면 차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철 선생님이 유럽을 돌면서 얼마나 또 생생한 문장이 나올까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쓰시고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을 보면 이렇게 QR 코드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오디오북에 가까울 정도로 그 핸드폰이 있고 하면은 그냥 바로 찍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아까 전 선생님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같으면 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LP도 이제 꽤 비싼 걸 이제 사서 모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다 보니 이젠 돈 안 들이고 다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꽂고 뭐. 헤드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쪽방에서 뭐 PC 없는 사람 없죠. PC 없는 분도 없는 분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아무튼 뭐 유튜브랑 연결하면 그냥 뭐 다 없는 음악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는 작은 스피커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 큰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는 또 그에 걸맞는 큰 공간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간 차이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죠. 작은 집에 살면서 큰 스피커 놓는 건 그거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좀 비록 가난해도 그리고 바빠도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바빠서 좀 피곤할 때 잠깐 클래식이 크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요럴 때 한번 위로가 되는 걸 하나 선생님 추천하시면 하나 듣고 싶은데 무엇일까요? 잠깐 인트로 설명드릴까요? 선생님 책을 제가 봤어요. 아이고. 슬퍼할 권리. 작년 4.16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걸 되시고 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책이 많이 꽤 여러 나왔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처음이죠. 여기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 슬퍼할 권리를 말씀하시면서 슬픔은 속도를 들키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공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슬픔을 희석하면 그리움이다. 그랬는데 딱 이 구절 슬픔을 압축시키면 두려움이 되지만 슬픔을 희석시키면 그리움이 되고 이 슬픔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이 슬픔을 우리가 같이 또 느낄 수 있다면 또 뭐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슬픔을 위로한다. 음악 얘기할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쇼팽의 짧은 곡 하나 들어볼까요? 쇼팽의 왈츠 A 마이너인데요. 요거 유작으로 남았어요. 쇼팽이 생애 전반부는 폴란드에서 살았지만 후반부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이제 객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냥 늘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의어죠. 쇼팽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자기 심장만은 폴란드로 가져가 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유언대로 됐죠.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했던 쇼팽의 심장이 담긴 그런 왈츠인데요. 제일 짧은 곡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허세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진솔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피아노 연주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살짝 슬픈데요. 네, 저도 살짝 슬펐습니다. 예, 살짝 그러니까 확 가라앉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 조금 그 서금기가 빠진 슬픔이라 그럴까요? 조금 가라앉은 이별한 지 엊그제가 아닌 한 1, 2년쯤 지나서 살짝 돌아볼 줄 아는 슬픔. 아니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정말 저 선생님 시인답게 아주 저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아이고 별 말씀. 제가요, 그 이제 선생님 책 이렇게 보면서 그 두 군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세월호 얘기를 쓰셨어요 보니까. 드보르작 얘기죠? 예, 드보르작 얘기해 보면 그 이제 그 저희 가사 이게 아니 가사라고 하면 좀 그렇겠구나. 여기 본문을 한 줄 읽어보면 아이들을 먼저 보낸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이 마를 수 있을까. 네.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사랑하는 세 아이를 저 세상으로 보낸 뒤인 1880년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작곡했다. 네. 이러면서 그 앞에 이제 붙여놓으신 글이 이렇게 해서 찡했습니다. 그래서 좀 찡하고 뒤에 이제 말러 교향곡에도 98페이지에 여기에 있는데 요거 제가 몇 줄 안 되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예, 98쪽 앞에 있는 건데요. 지금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그냥 있지. 왜 굳이 결혼해서 그 좋은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결혼을 발표하는 후배들에게 우스개로 던지곤 하는 말이다. 물론 선배의 짓궂은 농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후배는 없다. 사랑을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에 가두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게 바보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후배들도 다 안다. 결혼한 후 사랑이 식어버리고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원수로 돌변했는데도 법적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게 비참하리라는 것도 모두 잘 안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제가 포스트잇 붙여놨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거 말을 너무 막말을 했네. 아니요, 제가 왜 이거를 읽어드리냐면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클래식 책 그러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음악과 관계 없는 거를 읽어드린 거는 이 책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랑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말러 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배들한테 결혼 왜 했니?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쓱 넘어가면 이제 말러와 알마 마리아 신들러 얘기가 싹 이렇게 나와요. 뒤에 가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문턱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잖아요. 예, 이 책이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클래식 책 그러니까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앞쪽에는 그렇게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저런 생각을 하죠. 음악을 좋아하게 된다는 게 뭐 알아야 들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들린다. 뭐 우리 유명하신 유홍준 선생님도 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셨는데 뭐 일정하게 맞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지식 전달 갖고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컨대 뭐 말러 교향곡 뭐 5번 C샵 단조 뭐 4악장 아다지에토 뭐 그렇게 지식 전달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벌써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쇼팽 곡을 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크로징 시그널이랑 다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음악을 이렇게 싹 깔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책 읽기 하면서 이재상이란 가수가 나왔을 때 말곤 노래를 안 했어요. 선생님 오시는 바람에 덕분에 저도 지금 귀가 호강을 합니다. 그 음악을 좀 싹 깔아놓고 그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은 모차르트의 소나타 중 가장 단순한 소나타. 뭐 C장조 중에 두 번째 악장인데요. 요거 아주 멘붕 치유에 좋아요. 요즘 막말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 많고 정말 뭐 힘들게 노동을 하는데 아무도 위로 안 해주는 그런 상태일 때 요걸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음악이지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긍정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또 책 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이채훈의 음악 선물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곡지를 따로 뽑아 놓으셨어요. 예, 예. 이럴 땐 이런 곡 해가지고 네. 상쾌한 아침 눈을 뜨면 아침인데도 우울하고 일어나기 싫으면 네. 이런 것도 있고 뒷산에서 산책할 때 홀로 있는 저녁 우울해지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네.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이제 좀 추천을 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들으면 좋다고. 그래서 요것만 따라 들어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거라도 내가 한번 네. 요거라도 좀 따라가 보자.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악이 뭐 약 처방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음악이 다 사람의 어떤 그 경험, 그렇죠. 고통, 그다음에 환희, 사랑 뭐 이런 인간의 감정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그 어느 때 이럴 때 이런 음악 그게 가능하죠.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범주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듯이 기쁠 땐 또 기쁜 음악을 들어서 기쁨이 2배가 되고 그런 것도 있죠. 아, 슬픔이 슬픔을 위로한다. 네. 제가 좀 시를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요. 오늘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노란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또 이렇게 추천사를 써놓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시라고 하지만 들어보시면도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QR코드도 있기 때문에 찍어서 들으면서 읽고 중간중간에 주요한 앨범들이나 그 음악가들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쭉 들어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크기로 딱 편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진이 컸으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흡족합니다. 좋은 책 고맙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내일 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네. 이 저자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고 세상이 확 뒤집히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까요? 아니죠. 유행가를 들으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팝송을 따라 부르면서 떠난 애인을 탄식하기도 할 겁니다. 때론 판소리의 한 대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몹시도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의 톱니바퀴는 사람마다 달라서 어느 하나가 딱 맞아 들어가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를 다수에게 강조하거나 주장할 일이 아닌 겁니다만 음악만큼 또 범용성을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책은 참고 읽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그림은 가서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어디서건 들을 수 있고 다른 일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겠죠. 낯설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클래식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클래식의 참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상이건 처음엔 다 서먹합니다. 운명교향곡을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았다는 분. 이채훈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이 책은 읽으면서 들을 수 있게 QR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새롭게 뭔가 시작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클래식도 한번 포함시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채훈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음악만큼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